이제 모델링 연습 좀 해볼 건데, 이런 출입문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종류는 많지만, 뭐로 만들었던 종류는 많지만 그래도 좀 구분하고 알면 좋은 게 이런 거잖아요. 하단에 틀이 없는 애, 그리고 하나는 하단에 틀이 있어야 되는 경우 있는 애. 요거 정도는 좀 실제 쓰실 때 구분하고 쓰시면 좋으시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하단에 틀이 없는 문을 써야 된다 그러면, 뭐 요즘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서 안방, 건너방 이런 거 할 때는 잘 안 하죠. 대신에 이 문틈 사이로 바람이 새 들어가거나 물이 새 나오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상태에서 틀이 없는, 하부에 틀이 없는 제품을 많이 쓰시지만, 화장실이나 외부 바람이 들거나 또는 물을 쓰는 영역하고 구분되는 공간에서는 하부에 틀이 있는 제품을 쓰는 게 좋죠. 왜냐면은 이렇게 높이 차이 나는 바닥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물을 쓴다 그러면, 여기에 틀이 없으면, 틀이 없을 때는 문 판넬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물이 묻어서 바로 새잖아요. 근데 여기에 틀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틀이 있었다고 치면은, 여기에 판넬이 있었다고 치면 물을 써도 묻었다가 여기까지만 갔다가 이렇게 빠지겠죠. 그래서 보통은 저런 구간에, 또는 바람도 마찬가지고 저런 구간에 틀이 있는 제품을 많이 추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틀이 없는 애 하나, 틀이 있는 애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저거를 800짜리 하나, 900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정확히 이 형태를 그릴 때 크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문 틀 상세 보면은 실제 이제 문 틀을 만드는 부재, 여기가 판넬이 이제 서는 곳이겠죠. 이 문 틀을 만드는 여기 부재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건데, 저희는 대략적인 형태, 지금 보이는 형태 정도만 따서 만들어서 쓰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단면이 출입문을 돌아가는 거죠. 요 테두리, 여기 하단이 있는 경우는 하단까지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도구로 써서 만든다 그러면 딱 기억나시는 도구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지난주에 했던 팔로우미 툴이죠. 그러면은 팔로우미 툴로 만들면 된다라는 게 기억이 나셨을 거고, 일단은 두 개가 필요하죠. 하나는 경로, 하나는 프로파일. 그래서 경로를 그리는 건 쉽고,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같이 그릴게요. 크기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 대충 45에 180 정도, 180 정도 하겠습니다. 45에 180 정도 되는 박스를 하나 그려주시고, 중복선 이용해서 스케치 하시면 좀 편하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앞쪽에 대충 판넬이 들어가는 자리를 홈을 파낼 건데, 앞쪽에 홈을 좀 파낼 건데, 판넬에 문 판넬 두께 4cm 정도 한다고 치고, 홈 그 문틀에 걸리는 구간은 한 2cm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40에 20 이렇게 그리시면은 요 문 판넬이 들어갈 구간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중복선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죠.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 정확히 알고 쓰시면 되려 더 편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요 모서리 부분에 다치지 말라고 좀 잘라줄 거거든요.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프로파일은 됐고, 옆에다가 경로를 하나 그리면 되는데, Z축으로 2100만큼, 그리고 오른쪽으로 900, 다시 아래쪽으로 2100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시프트로 고정을 하고 엔드포인트를 찍어주면 같은 위치까지 오겠죠. 자, 여기서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틀도 하나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왜냐면 800짜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틀 없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틀이 있는 제품인데 폭이 900이 아니고 800짜리도 하나 있으니까 100mm 줄여서
옆으로 하나 또 복사해 놓고 이거는 하부에 틀 없는 애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2D를 이용해서 수입을 하면 이 문이 될 거는 알 것 같은데, 이 프로파일을 여기 가운데다가 한번 놔볼게요. 놓지 마세요.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가운데에 놓고 나서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 미 툴로 만들면 만들어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요 위에 보면은 선이 남아요. 이 선이 남는 이유는 예전에 한번 초반에 설명드렸었어요. 스케치업을 그리실 때 중간에 선을 끊어서 그리거나 하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3D를 만들 때 이런 구간이 생깁니다, 불필요한 선이 생깁니다 라고 설명드렸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로 보시면 돼요. 이게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 상태인데 굳이 가운데 붙이면 가운데 선이 남잖아요. 저 선이 안 보이니까 그냥 두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표면에 보이는 구간이다 그러면 지워주시는 작업을 해야죠. 그러면 저게 선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모서리 쪽에 맞추시면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모서리 쪽은 어차피 선이 생성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선이 생겨도 상관없는 쪽에 놓고 얘를 만드시는 게 뭐 굳이 말하면 요령이죠. 이렇게 만들면 이쪽에 선이 생긴 걸 거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프로파일을 밑에 선이 없는 구간에 놓는 건 괜찮은데 밑에 선이 있는 구간에 갖다 놓으면 여기 부분의 선이 끊어지겠죠. 경로선이 끊어져요. 그러면은 애매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까지 경로를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빼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은 선이 붙게 만들어서 좋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애매한 뭔가가 생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여기 구간 때문에 그래요. 선이 겹치는 구간이 있어서. 그래서 저런 구간에 팔로우 미 툴을 쓰기 위해서 2D를 갖다 놓더라도 어디에 놓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 여긴 거죠. 이런데 놓으면 경로랑 상관없잖아요. 겹치는 구간이 없으니까 경로선을 끊거나 뭐 하는 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기능을 써서 얘를 만들더라도 저런 거를 좀 판단하셔가지고 쓰시면은 모델을 만들고 부가적인 작업을 덜 하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을 좀 많이 찾아보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2개만 만들었는데 이거를 앞에 이제 판넬로 만들어줘야죠. 판넬도 만들어야 되니까 만든다면은 여기를 그룹으로 묶으셔야죠. 그룹이든 컴포넌트로든 묶어주셔야 여기에 스케치가 달라붙지 않죠. 이 스케치가 달라붙어 버리면 모양이 한 덩어리가 되니까 얘를 그룹이든 컴포넌트든 묶어주셔야 되고, 안쪽에 판넬을 그리는 구간에 박스를 그려서 푸시풀로 이렇게만 만들어 두시면 안됩니다. 왜 안되냐면 이거 지금은 3D 모양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나중에 렌더링이나 재질을 입히면 이거랑 같은 재질을 입히고 실제 사실적 보이게 하면 이 선은 없단 말이에요. 선이 안 보인다고요. 이 판을 만든 게 그냥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선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얘가 3D 형태로 안 보인다고요. 정확한 3D 형태로 안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느낌보다 살짝 과장되게 틈을 좀 주세요. 틈을 좀 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 없는 상태면 이렇게 보인다고요. 결과적으로. 물론 문을 열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닫혀있는 상태로 렌더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기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류의 모델을 할 때는
컴포넌트로 저는 묶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뭐 점선 보기, 수분선 보기 모드로 바꿔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깥쪽으로 복사해내서 푸시풀로 많이도 아니에요. 한 5mm? 5mm 정도만 주냐 안 주냐가 모델링하고 렌더링 할 때 차이가 좀 커요. 이럴 때 더블 클릭 이용하셔야 되죠. 5 엔터 하지 마시고 처음에 5mm만 넣고 그 다음 더블 클릭해서 하시면은 이렇게 실제 문도 이렇게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mm 정도만이라도 틈을 주시면은 나중에 렌더링을 할 때 선이 없어도 정확하게 그 형상으로 보여져요. 실제로 렌더링을 좀 많이 한다 그러면 조금 과장되게 틈을 주세요. 저런 틈들. 선반 수납장에 문 달려있는 애들은 서랍장이든 뭐 옷장이든 전부 다 문이 달려있는 애들은 항상 저 틈을 조금씩 다 주세요. 그래야 모델링 한 게 더 자연스럽게 보여져요. 자, 여기서 만드는 것도 컴포넌트로 만들었는데 물론 그룹으로 만들었어도 돼요. 여기. 근데 이제 작업이 좀 불편하니까 이제 저는 컴포넌트로 묶는 거고요. 메이크 유니크를 써서 다른 거로 바꿔주고 하단 부분도 내려주셔야죠. 밑에까지. 자, 여기에 이제 그렸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 손잡이, 그러니까 옛날식 손잡이로 그릴게요.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 옛날식 손잡이. 이걸 그린다고 치면은 구를 만드셔야 돼요. 구를 만드셔야 되는데 구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생겨 있는 얘를 만든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단면을 그려서 회전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쪽 부분이 반원이 있었던 거고, 여기 부분에 뭐 모양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내려와서 요 끝단 부분에 이렇게 생겨 있는 애가 한 바퀴 돈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전을 통해서 만드는, 이것도 팔로우 미 툴로 할 수 있었죠. 잠깐 보여드리면 밑에 있는 경로가 동그라미일 때 여기 위쪽에 원이든 원도 되고 반원도 됩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애가 여기 있는 단면이 요 밑에 있는 애를 따라서 한 바퀴 돌게 되면 그게 9잖아요. 그렇다고 치면은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생겨 있는 애가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 단면이 밑에 있는 원을 따라서 얘가 원을 따라서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시켜서 물체를 만들 때도 팔로우 미 툴 썼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저거 크기, 위치를 먼저 잡아줘야 되니까 테이프 메저 툴로 설치되는 높이 850쯤에다가 설치할게요. 그리고 문 틀 끝에서 뭐 한 10cm, 100mm 떨어진 곳 정도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그린다고 치면 여기 부분에 세워서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거 이제 경로가 될 거고, 여기에서 살짝 올라온 구간에서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좀 귀찮아요. 여기서 작업하려니까 뭔가 많아서. 물론 주변 물체를 숨기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연습을 위해서 그냥 컴포넌트로 묶는 거죠. 컴포넌트로 묶어서 세이브 에즈, 연습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 손잡이 세이브 에즈를 했으니까 이 파일은 저장을 하고 문손잡이 파일을 열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경로고
여기다가 선을 그려주면 되죠. 이게 경로고 여기다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뭐 7, 8cm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에 있는 거라고 칠게요. 위에 거 지워버리고 이쪽 구간에 맞춰서 동그라미 요 정도 그려서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이거 말고 지름으로 한 6cm 정도 이렇게 그린 애를 두께는 좀 두껍게 이렇게 해서 비어있는 곳에서 그리시면 조금은 더 편하실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높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면을 누르고 만들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여기는 채워서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걸 저장을 하고 작업하던 파일을 열어서 리로드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응용을 해보자면